좀 이제 시야를 확대를 해 본다면 사실은 이제 네. 정치적으로 이렇게 쭉 정사 측면 말고 네. 야사 측면까지 도입을 한다고 봤을 때 사실 지난 한 5, 6년 동안에 이제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비정상적으로 붙잡고 있는 두 사람을 꼽으라면은 조국하고 이재명 그렇죠. 당연히 꼽아야 네, 되거든요. 네. 근데 덕분에 저희 유튜브 방송은 이제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뭐 간접적으로 덕본 것도 있습니다만 조국과 이재명을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국과 이재명을 비교한다면 글쎄 이제 좌파에 있어서 네. 조국은 이제 좌파의 어떤 금수저. 열등감을 열등감.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열등감을 보여준다. 키도 크고 뭐 어쨌든 서울대 법대도 나왔고 집도 부자고 뭐 네. 이 허우대도 멀쩡하고 예. 이런 점에서 이제 좌파가 그동안에 이제 포장하고 싶었던 그러나 될 수 없었던 좌파의 컴플렉스가 똘똘 뭉쳐서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한 광적인 팬덤으로 있는 거고요. 네. 거기에 비하면 이재명은 굉장히 친근한 이 밑바닥 좌파들의 말하자면은 이 열망, 네. 스트레스, 그리고 또 어떤 점에서는 동료의식? 응? 너나 나나 똑같아. 너 나보다 더 쓰레기잖아?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좌파의 어떤 쓰레기 근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두 사람이 그 강력한 팬덤을 아주 뜨거운 팬덤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만 그 처음에 이 이재명이 그 팬덤을 구성하고 있는 재명인의 마을의 그 회원들 이른바 개딸들 네, 말이죠. 처음에는 20, 30대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다 중년 여인이라는 게 다 밝혀졌잖아요. 네, 네. 왜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개딸들은 급속히 이제 약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이제 뭐 중년이 아니라 이제 60을 넘었으니까 이제 노년을 향해서 가는데. 중년이십니다. 아, 네. 네. 뭐 괜찮아요. 저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이 점점 이제 이 여성들은 굉장히 적응 능력과 상황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대처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개딸인데 알고 보니까 다 이제 40대, 50대, 뭐 60대 여성들이었다. 그리고 이제 화면 같은데 찍히는 모습을 본다든지 또 몇몇 신문에서는 개딸들의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내가 왜 개딸이 됐는가. 근데 거기에 보니까 딱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그리, 앵그리, 헝그리. 아. 네. 그런데다가 이제 그 올디스트가 된 거죠. 네. 나이까지 먹고. 이게 이제 개딸의 이제 4대 특징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 개딸이 왜 이렇게 이 밑바닥으로 추락할 거라고 이렇게 보냐면은 개딸들 가운데에서 상당 부분이 말하자면은 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받은 사람이 아닌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있어요. 아, 정말요? 있어요. 네, 그 개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라든가, 예. 그리고 이제 그 개딸들이 이 제명인의 마을에 이렇게 올리는 닉 같은 걸 보면은 네. 우리가 쓰지 않는 용어를 참 많이 써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리고 저는 더 놀랬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웬만하면은 김광일 의원님이나 뭐 저나 또 뭐 이 김광일 쇼를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아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네. 근데 홍로점설이라는 사자성어가 닉인 경우를 봤어요. 홍로점설 무슨 뜻입니까? 저도 그러니까 예, 김광일 예, 의원이 예. 무슨 뜻이냐고 네, 저한테 네, 물어볼 네, 네, 정도잖아요. 이거는 중국 공산당들이 자기 자신을 던질 때 쓴 거예요. 그러니까 홍로, 이 붉게 막 타오르는 이 난로에다가 네. 눈을 던진다. 이거 한 줌의 눈을 오, 던진다. 이거는 그래요? 이 공산당들이 중국 공산당들이 굉장히 자신을 미화하면서도 아주 일회적으로 그 다음에 그냥 아주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운동 네. 이었죠. 근데 그 단어가 닉인 경우가 있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네.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상당히 의도하지 않는 또 우리가 잘 모르는 세력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세력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자금력과 힘과 백업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어떤 외부 세력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여기 이게 이제 뭐 김광일 쇼에서는 늘 팩트만을 얘기하지만 예. 예를 들면은 영국의 트루도 총리가 네. 영국의 국회의원 선거 때 중국이 의원을 매수하려고 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특별 보고관을 임명을 했잖아요. 또 호주에서도 노동당 계열의 의원을 중국이 매수를 하려 가지고 이게 이제 그 뉴스로 이제 사실로 이제 보도가 된 것처럼 아니 호주나 캐나다를 그렇게 할 정도면 한국을 그냥 뒀을까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네, 네. 저는 그래서 의혹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 이 사이트도 봤고 서칭도 했고 이런데 네.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부정선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황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거를 치러봐서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인원이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중국이 과연 또 조선족을 가장한 중국인들이 과연 뭐 이런 걸 생각했는데 저는 다 떠나가지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지금 인터넷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시진핑핑이도 다 이 인터넷에서 처음엔 두려워했어요. 근데 인터넷은 어떤 장점이 있냐? 인민을 즐겁게 하고 인민으로 하여금 이 소일을 하는데 너무나 좋은 도구라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위에서 단추 하나만 누르면 확 돌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권력자가 정말 갖고 놀기에 좋은, 그 다음에 유용하게 쓰기 좋은, 그러나 너무나 쉬운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우리 그 보수들이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정말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해 주셨는데 홍로 점설 이 불타는 난로 속에다 눈 한 뭉치 던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신이 눈 한 뭉치, 자신이 한 점의 눈 한 뭉치. 눈이라 이거죠. 한 점의 눈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아무튼 저도 뭐 100%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정세를 이리저리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정치 세력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극렬 지지층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쪽인데 이것을 네. 여기에 지대한 이익 관계가 있는 주변국의 그 어떤 세력들이 가만히 놔뒀을 리가 없고 그것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게 홍로 점설 같은 하나뿐이겠습니까? 그 찾아보면 그럼요. 이제 많이 네. 있겠죠. 뭐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별 시리우스 이걸 가지고 영어로 시리우스에서 제가 이거 뭐 저게 그 세련된 뭐 이런 것 했더니 그 시리우스라는 칭호 닉을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중국의 네티즌들이. 근데 그거는 정말 그 늑대 별이에요. 네. 늑대별이라고 해서 전략 외교라고 하는 것처럼 이 늑대를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네. 중국인들이. 그래서 모든 걸 이렇게 보면은 상식적으로 우리의 그동안의 경험을 기반해서 볼 때 간단치 않다. 그래서 점점 저는 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게 기적이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네. 윤 대통령은 연찬회에서 자기 입으로 그랬더군요. 아찔했다. 네. 대통령이 대놓고 보니까 그때 만약에 실패했으면 어떡할 뻔했는가 그렇죠. 이제 이런 네.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민주당을 신흥 이단 종교에 한번 비유하신 적이 있어요, 선배님께서. 그렇죠. 지금 민주당은 이 개딸을 비롯해갖고 강성 지지자들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공격성. 그다음에 하나는 광기. 근데 이거는 신흥 이단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쇼와 시대를 완전히 뒤흔들었던 말하자면 오음 진리교도 공격성과 광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개딸들이라든가 강성 지지자들이 보면은 아니 지금 이렇게 추석 연휴 때도 윤영찬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사무소도 닫아버리고 시장도 안 돈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이런 공격성. 그리고 이미 개딸들이 쪽가이를 갖고 이 테러를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다. 뭐 그 아줌마가 쪽가이 들고 아니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고 더구나 공권력인 여성 경찰을 향해서 쪽가이를 그냥 찍어 누른 거 아니겠어요? 쪽가이는 분명하게 거의 흉기죠. 근데 이거는 바로 그 공격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음진리교에서 이 자신들의 비판적인 변호사 가족을 3명을 다 살해를 하고 그다음에 살인가스 뭐 이거하고 비교가 할 수 없지만 모든 시작은 이렇게 작게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작게 시작한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 광기. 지금 개딸들이 한 거 보세요. 그 윤영찬 의원이 자기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왔는데도 개딸 아줌마가 막 거기서 소리를 질러대면서 윤영찬이 나가 이 아파트 이재명이 해준 거야 막 이러면서 소리를 막 질러대는 이게 동네 창피한 일이고 이게 정상적인 일이 아닌데 그 아줌마는 당당히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미쳤다고 하죠. 꼭지가 돌았다고 하죠.
광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이 두 가지의 이 광기와 공격성으로 정말 민주당의 이 나락, 민주당의 그 정말 최후를 이 맞이하러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민주당의 이른바 명단에 오른 가결표를 던졌다고 이제 찍힌 그 의원들 어느 날 집에 가면은 집 현관에 막 스티커 막 붙어 있고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 이완호 의원 거기 사무실에 그럼요. 한번 붙은 적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일이 사무실에 묻고 의원회관에 묻고 자기 집에 묻고 아이들 또 누가 뭐 스토킹하고 이러면은 무섭죠. 예, 그게 이제 이른바 네. 광기, 색출이라는 단어를 듣고 제가 아찔했었어요. 색출, 그러니까요. 처단, 네. 색출. 네. 그리고 이게 뭐 다 이 인민재판 때 나온 얘기들 똑같은 아닙니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민 재판 중인 거예요. 네. 그리고 거의 그 사이비 종교가 굉장히 무섭잖아요. 네. 일단 사이비 종교에서는 이 가족들하고 이렇게 떨어지라고 얘기하고, 예? 맞아요. 그러면서 분리시키고, 예. 그러면서 약하게 만들고 네가 가진 돈 다 바치라고 하고, 지금 보면은 민주당에서 이렇게 하는 게 모든 이제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을 말하자면은 진짜 나약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기부처럼 어이없이 그냥 자기 명단 올리고, 네? 이러면서 모든 의원들을 친명으로 이렇게 막 이 바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면 말이죠. 그런 광풍이 몰아치면은 이렇게 몸을 움츠리고 해야 될 말도 참고 고개 숙이고 이런 의원들이 많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은 굉장히 그 분위기에 약해요. 제가 네. 이렇게 보면은 예. 제가 이 기자였기 때문에 우리 기자들은 맨날 이제 고개 빳빳이 들고 막 네, 그 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기질로 제가 여의도에 들어갔는데 저를 굉장히 놀랍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눈치를 보는 게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라면 네.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연예인이나 또 화류계하고 참 비슷해요. 응? 화류계는 손님 비율을 맞춰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끝장나잖아요. 연예인들도 인기를 먹고 살잖아요. 네. 그래서 연예인들이 갖고 있는 그 물거품 같은 인기 속에서 아니 왜 저렇게 돈도 많고 뭐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우리가 이제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특권도 가지고 있지만 특권 의식까지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반대쪽에서는 눈치를 특권 끊을 수가- 의식을 갖고 글쎄요. 그거를 즐길 수조차 있을까요? 그런 것도 별로 없고 네. 지금 보면은 이제 개딸들이 막 그냥 소리 지르고 을러대면은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라는 게 이제 곧 선거입니다만 네. 사실은 동네에서 이제 조용히 회사 다니고 뭐 시의원 이름도 모르고 구의원 이름도 모르고 이런 그렇죠. 사람이 예. 100명하고요. 예. 막 소리 질러대는 빅마우스하고 거의 맞먹어요. 그래서 이 선거를 치르는 의원들로서는 지금 개딸들의 그리고 강성 지지자들의 그 행동이라든가 말 한마디 이게 신경 쓰이고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명단 올리고 그러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문재인의 팬덤, 조국의 팬덤하고 이재명의 팬덤은 뭐가 다를까요? 이 문재인은 유산만 갖고 있는 거예요. 노무현의 친구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고. 네. 그러니까 사실 요즘 문재인을 보면은 그렇게 시골에서 책방 열어가지고 이렇게 캐셔 보는 게 딱이잖아요. 네? 옆집에서 빵 판다고 하니까 우리도 빵 판다고 하고. 예? 그게 문재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조국의 경우는 유산도 갖고 있지만 일단은 스펙이 강점인 거죠. 네. 그래서 조국은 이 민주당의 스펙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이재명의 경우에는 민주당의 정말 인간이 이렇게 바닥인 사람들은 두려울 게 없어요. 자존심이 없는 사람들은 제일 무섭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존심 없는 정말 이 잡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모이는 팬덤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네, 똑같아요. 그 팬덤들도. 네, 그러니까 이 문재인 팬덤의 같은 경우는 뭐 노무현을 잊지 않는 문재인 또는 노무현과 이렇게 줄긋기가 된 문재인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책은 읽겠다고 하면서 책방에 긴 줄 서 있고, 예? 그렇지만은 조국의 경우는 조국의 겉모습을 보고 다 몰려드는 사람. 그리고 사실은 조민이가 뭐 책도 내고 뭐 베스트셀러가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만약에 조민이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의료보험이 어떻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민주당의
이 경제 정책이 어떻게 되고 이러면 조민은 폭망하는 거예요. 조민은 맛집하고 막 머리 이렇게 홍삼 막 광고하고. 홍삼 광고하고 딱 그런 어떤 겉모습 이 컨텐츠가 없는 그 허랑한 그렇지만 그게 오히려 이렇게 편안한 이런 게 이제 조국 팬덤이고요. 네. 이 이재명 팬덤이라는 건 진짜 이 막장까지 간 사람들의 그 전투력은 무서움이 오히려 있죠. 이재명 팬덤이 제일 있는 거예요. 세죠. 제일 세죠. 왜냐하면은 시장 한복판에서도 빨가벗고 소리 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이재명과 관련된 변론의 질문을 우리 전혁 전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분당됩니까? 전 된다고 봐요. 도저히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29명이라는 사람 예. 혹은 이제 39명 네. 여기에 이제 그 가결표 내지는 이재명을 도저히 못 참고 있는 사람들이 네. 그래도 민주당의 나름대로의 책임감을 갖고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내가 비록 선거에서 떨어지더라도 네. 진짜 홍로점설식으로 한 번쯤은 던지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저는 다음 총선에서 이 상당히 복잡한 이 다당 구조 속에서 치르게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둘로 쪼개지려면 누가 짐을 싸가지고 나오는 겁니까? 당연히 비명계가 비명이 나오죠. 나오는 왜냐하면 겁니까? 비명은 힘이 없고 예. 그다음에 이 친명들은 나름대로 이재명한테 다 물려 있는 거예요. 호남 쪽 그 의원들은 어디입니까? 친명입니까? 비명이죠. 비명입니까? 이번에 이제 그 가결표 지난번에 던진 사람들이 거의 다 이제 호남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럼 호남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당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 뭐 안철수도 했으니까요. 안 됐을 때. 네.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교섭단체 이상의 의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15석 정도는 잘하면 얻을 수도 있죠. 예. 그리고 15석을 얻지 못하더라도 네. 뭐 3석, 5석이라도 국회에 방은 주거든요. 네. 방금 네, 방 하나는 줘요. 만약 그래가지고 이제 네. 더불어민주당이 쪼개져서 새로 나온 정당이 가령 20석 안팎의 의석을 확보할 경우에 총선이 끝난 다음에 이 당은 가령 정계 개편이 이루어진다 할 경우에 전 정계 개편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봐요. 그 새로 쪼개진 당이 국민의힘 쪽으로 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건 없죠. 그건 없다. 네. 그럼 다시 민주당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결국은. 아니요, 민주당으로 가게 되기보다는 저는 이제 아마도 예. 지금 이제 친명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총선에서 낙선을 하건 네. 혹은 이제 가까스로 뭐 공천을 받든지 뭐 어떻게 그 이재명의 그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다시 배지를 달든 간에 네. 그 사람들은 네. 이 법정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풍비박산이라는 게 나는 거죠. 집안이 망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가까스로 이렇게 이 회생한 그래도 나는 농사를 이 제대로 짓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소수지만 좀 이 국권이 이제 뿌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이재명의 정치는 화전민 정치 아닙니까, 사실은. 네, 그냥 자기가 그냥 한 번 먹고서 불 확 지르고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떠나버린다. 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남 분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진정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호남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저는 변화할 거라고 봅니다. 언제까지 호남이 제자만 지내야 되겠어요. 저는 목포 가보고 진짜 놀랐습니다. 거기에 기업과 말하자면은 뭐 공기관이라든가 또는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다 박물관이에요. 박물관이 22개 아닙니까? 박물관은 뭐예요? 그 나라의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에 가고 현재를 보려면 시장을 가고 미래를 보려면 학교를 가는데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과거만 있는 도시인 거예요. 네. 언제까지 DJ의 제사를 지내면서 제주 노릇을 한단 말입니까? 거기에는 젊은 친구들의 미래를 열어줘야죠.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호남에 대한 저는 아주 극적인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나 의학 전문 기자 김철중. 나한테 걸리면 어떤 의사든 진실만을 말하게 되지. 진실의 방으로. 뭐야, 여기 나밖에 없구나. 에이.
100세 시대,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닌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삶의 길이만큼 삶의 질이 중요해진 건데요. 그것이 가능해진 것은 각 의료 분야에서 치료 기술을 발전시킨 특출한 의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초로 그 당시에는 쇼킹한, 야, 그 자체로도 엄청난, 야, 거기서 깜짝 놀랐게 이건 뭐냐. 이 시대 명의와 만나는 시간, 명예전당 김철중입니다.